안녕하세요. SKH 운영팀의 김일구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환 작성이라고 좀 표기를 해놨는데요. 어, 사내 강사님, 뭐 외부로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 모두 교환을 만드시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인포그래픽이라기보다는 교환을 어떻게 조금 더 수정을 하시고 보완을 하시면 보는 사람들이 좀 편안할지, 보는 사람들로서 눈이 덜 아프고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복잡한 그림보다는 단순화시키는 법, 뭐 중복된 부분을 조금 염두해서 중복된 부분을 좀 빼고 강조할 부분만 강조할 수 있는 뭐 그런 과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이번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뭔가 본보기가 좀 필요한데, 본보기를 사내 강사님들의 어떤 교환을 가지고 작성을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자료들을 좀 찾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어느 대학교 자료인 것 같아요. 대학교 자료들을 가지고 좀 변형되는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요렇게 바꾸니까 조금 더 뭐 보기 좀 편안하구나, 뭐 이런 거를 같이 공감하셨으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교환들을 가지고 어느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같이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인 것 같죠? 제목인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밀 측정, 그쵸? 정밀 측정, 불필요하게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출처 또는 누가 만들었는지, created by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 교환을 업데이트 하더라도 뭐 이 정도의 뭐 버전을 써주는 것도, 언제 업데이트를 했는지, 언제 리뉴얼을 했는지 그런 걸 좀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화면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랜덤 화면 전환을 좀 넣은 것 같은데, 교환에서 굳이 이런 화면 전환 효과는 제가 지금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화면 전환 효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니면 화면 전환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통일된 화면 전환 효과를 주는 게 눈이 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보니까 벌써 제가 보이는 게 글꼴 폰트들이 뭐 잘 쓰지 않는,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이런 폰트들을 좀 사용하는 것 같고, 이쪽 폰트들은 너무 기본 폰트를 사용해서 굉장히 좀 벌써 지루한 느낌이 좀 듭니다. 지루한 느낌이 들고, 불필요한 이 외곽선을 사용한 도형들을 이용해서 번호 표기를 좀 하고 있으면서, 게다가 저희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테두리는 굉장히 갑갑하게 만들거든요. 불필요한 테두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체적인 배경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스킬들, 그쵸? 효과들, 이펙트들을 총망라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측정의 기초라고 이제 첫 단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어떤 단락의 어떤 크기 비중조차도 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폰트도 또 다른 폰트를 갖다 쓰고, 게다가 보고 뭐 교환 뭐 이런 데 좀 정형화된 이런 문서인데도 이런 손글씨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손글씨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색상도 너무 많이 쓰였고요. 검정색에 뭐 분홍색에 빨강, 파랑, 그 다음에 여기에 그라데이션까지 있어서 조금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이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측정 뭐 글쎄요, 측정 관련 학과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측정이라는 느낌이 날까요? 저는 좀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측정의 요소라고 해서 단락이 나왔고요. 단락으로 좀 구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점. 그리고 1과 2 글씨 크기도 틀리죠. 글씨 크기도 틀려서 좀 눈에 잘 안 띄는 형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색상이 지금 그라데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뭐 이 텍스트에 바탕색을 또 줘가지고 색깔이 또 구분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대충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상태고, 다음 폰트도 지금 이것도 손글씨체를 썼고, 여기에는 뭐 휴먼 모음 T 뭐 이런 글꼴을 좀 쓴 것 같아요. 이 이미지는 정말 설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뭐 정말 보기 어렵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자, 이것도 이제 좀 단락을 좀 나눠 놓고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폰트도 굉장히 지루한 폰트를 좀 사용하는 것 같고, 이 자간도 좀 이 폰트 자체가 굴림이나 도든 같은데 자간이 너무 넓어서 눈이 좀 피곤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중요하죠. 써서는 안 될 그 효과는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거 그림자도 일반 그림자도 아닌 이 핑크색 그림자를 사용해서 굉장히 눈이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쭉 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강조가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 제대로 강조가 되지 않고, 네, 이렇게 쭉 나열만 되어 있어서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 단위 뭐 이렇게 단위 설명이 나오고 국제 단위기라고 한다. 이게 뭐 키포인트 한 줄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SI는 뭐 이렇게 보니까 연도가 계속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그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짚어줘야 될 이슈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웠던 타임라인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자, 그 다음 좀 나눠주고, 이거는 개수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필요할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이고, 중복되는 단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뭐의 단위, 뭐뭐의 단위, 뭐뭐의 단위 다 들어가죠. 필요 없는 거를 빼면 눈의 피로도는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글꼴들이 또 너무 많이 쓰였고, 자, 이런 이미지들도 무슨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는, 이걸 소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 스피커라고는 얘기했겠지만 소음스럽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됐을까? 먼지가 누가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먼지라고 표현이 된 거고, 직접 그리려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오히려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래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보도록. 자, 이 정밀 측정이 계속 중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복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글꼴도 하나로 다 통일을 했고요. 글꼴은 나눔 스퀘어를 사용을 했고, 배치는 뭐라고 그럴까요? 가운데 배치를 통해서 그냥 눈에 띄게, 굳이 이 배경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검정 배경으로 가서 흰 글씨로 가든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깔끔하고 훨씬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그라데이션을 넣거나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들어갔고, 버전 들어갔고요. 버전은 리뉴얼 할 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저장을 해두시면 확인할 때마다 최신 버전이구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좀 심어줄 수 있겠죠. 자, 요거 이 부분 뭐 차례나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정밀 측정, 대제목 놓고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도 가지만 좌에서 우로도 가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레이아웃을 이렇게 가져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도 일부러 뭐 색깔을 넣거나 모양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여기는 잠깐 여기였죠. 여기에서는 배경 서식에서 그냥 패턴 채우기로 뭐 이런 패턴에서 전경색을 회색 정도로 주면 뭐 이런 식의 배경이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전혀 뭐 괴리감 없이 그냥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글꼴은 나눔 스퀘어 어떤 측정이나 뭐 어떤 공학 쪽 또는 딱 뭐라 그럴까요? 과학 쪽 이런 거에 딱딱 떨어지는 느낌에서의 어울리는 글꼴 중에 하나가 나눔 스퀘어 글꼴이 있다라는 그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측정의 기초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는 뭐 이거 알아보기도 힘들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으니 이렇게 단색으로 좀 표현을 해서 측정의 기초라고 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측정의 기초라고 해서 뭐 조금 더 데코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측정이라는 느낌을 좀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더 knownproject.com에서 측정으로 검색한 값이고요. 좀 살펴보니까 좀 어울릴 만한 어떤 픽토그램 아이콘은 저는 이거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야 될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확대가 되어야 돼서 고품질의 픽토그램을 얻기 위해서 SVG 파일로 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SVG 파일을 받아서 실사고 그리고 해줘야 될 게 잉크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열어서 윈도우 메타 파일이나 EPS 파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파일 열기 이 파일을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윈도우 메타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저장해서 다운로드해서 이 파일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출처가 남아 있으니까 그룹화 해제를 통해서 이걸 지워주고요. 다시 재그룹 이렇게 해서 검정보다는 저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측정을 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이용한 좀 부연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다음 자, 두 번째 측정의 요소 이제 넘어왔는데요. 뭐 대제목은 이쪽으로 놓고 단락도 줬죠. 이제 단락도 좀 주고 여기에는 이 페이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함축된 문장 한두 줄로 표현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이잖아요. 모든 내용을 다 때려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나 어떤 대표성을 지닌 코멘트만 달아놓고 이 어떤 강사가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가장 올바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지를 좀 가운데 좀 배치를 했고요. 이미지 배치를 가운데로 좀 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가 치수고 어디가 이런 거에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정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갖다 놓은 빠른 단축 아이콘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또 오른쪽으로 맞춰야겠죠. 오른쪽으로 맞추고 이런 것도 뭐 굳이 이런 색깔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얘기했던 뭐 여기가 치수다
얇게 회색조로 점선으로 너무 흐린가요? 여기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주는 이런 데이터 이력 관리 뭐 이런 식의 지시선을 통해서 내용은 어떤 설명은 정렬을 좀 시켜주되 이런 거는 지시선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야 이 레이아웃상 꽉 차게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아까는 어땠냐면요, 아까는 이런 페이지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나열이 되어 있고 뭐라 그럴까,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고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서, 역시 마찬가지죠. 대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챕터에 어떤 주제가 있고 한두 문장으로 함축된 그 서브 타이틀을 좀 설명을 여기다 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조되는 부분은 가장 앞으로 배치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글꼴 또한 지금 나눈 스퀘어로 전부 다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제 단위계,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라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런 식의 표현, 뭐 지금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타임라인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대표성을 지닌 키워드를 쓰고 여기 밑에 부연성을 조금씩 써주는 그런 역할도 되겠고, 또 뭐 어떤 식이 있을까요? 배치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의 뭐 꼭 이런 타임라인을 이용하셔도 뭐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 부분은, 자, 일단은 글꼴이랑 그런 걸 좀 바꿔야 되니까 배치 레이아웃을 동일감 있게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바꿔봤고, 이제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단위, 정말 기본 단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단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중복되는 부분, 뭐뭐의 단위 필요 없는 이 순서 나열 이런 거는 좀 빼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뺐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7번이 반복됐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다 빼서 배치를 했더니 길이, 단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고 좌우를 뚫어주면 이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답답하거나 갑갑하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역상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해줬고, 다음 이것도 아니라 길이, 질량, 시간, 전류, 물질량, 광도 이런 것들을 아이콘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이콘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뭐 이런 것도 이제 재배치가 좀 필요하겠죠. 이게 단락을 좀 주고 대제목을 써주고, 뭐 이게 소제목이 되겠고, 이런 그림자는 좀 빼주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설명했을 때 오차는 측정값 빼기 참값이다 라는 그런 어떤 한 줄 요약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갖다 놓고 밑에다 쭉 이 설명들을 좀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렇게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미지들을 표현하는데 이미지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옛날 클립 아트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악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합쳐놓은 상태인데, 이건 진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그 문맥상 가장 비슷한 진동의 느낌을 주는 게 이런 걸 표현할까요? 일복사.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런 이미지, 환경에 의한 오차,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이것도 텍스트 효과는 환경 서식은 지우고, 여기에 나눔, 또 가운데로 갖다 놓고요. 진하게 놓고, 진동이 높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화살표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림자도 다 빼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소음도 마찬가지죠. 소음도 검색을 해보면 아까 그런 그림보다는 조금 더 어울릴 만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 쓰는 게 이런 소음 표현보다는 이런 게 더 낫지 않겠나요? 그죠? 이건 지워주고 동일한 그림을 갖다 쓰고 텍스트만 유지되면 그대로 똑같은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배경도 역시 그라데이션을 사용했는데 그라데이션 빼고 저는 패턴을 채워서 진하지 않게 조금 더 깨끗한 어떤 교환이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뭐 환경에 의한 오차. 이게 왜 화기를 표현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기와 오물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까 갖고 왔던 거를 그대로 좀 갖고 와서 사용을 하고요. 화기 충분히 교환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먼지 같은 이미지도 참 보기가 안 좋은데 이것도 이 non 프로젝트에서 더스트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뭐 먼지털이에 붙어있는 먼지도 표현이 되어 있죠. 뭐 이런 걸 사용하셔도 아까 그런 이미지보다는 훨씬 느낌을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로 좀 넘어가서 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 뭐 45 이하 뭐 이런 것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측정 오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런 그래프들이 자주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런 그래프들 설명할 때 이 페이지에서는 여기만 강조하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기만 강조,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기만 강조,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만 강조 뭐 이럴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씩 복사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배경 하나에 이제 각각의 배경이 들어가 있는데
배경을 어두운 새로 가져갑니다. F4 있죠? F4로 이렇게 가져가서 그렇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 쇼로 봤을 때 여기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줄 수 있고, 다음 페이지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 복사해서 여기만 채우고 F4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2페 여기 1, 4분면만 강조를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는 2, 4분면만 강조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환 수정하는 것도 쭉 한번 살펴봤고요. 교환 수정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많지 않은 소수의 글꼴과 색상을 가지고 작성을 하시고, 반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 그리고 강조할 부분은 정말 눈에 띄도록 강조하는 것, 요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그 내용과 어울리는 이미지는 좀 깔끔한 이미지를 찾아오기 위해서 제가 안내해드렸던, 참고할 만한 사이트라고 안내드렸던 더 노운 프로젝트나 아이콘 파인더나 아이콘 몬스터 뭐 이런 데를 잘 이용하셔서 좀 이 본문의 내용과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찾으시는 게 교환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